오늘은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. 가스라이팅에서 회복하기.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정말 우리 많이 말하는 단어죠. 누구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? 자각해 볼 수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봐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지연입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. 가스라이팅에서 회복하기 라는 책인데요. 세종서적에서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요. 이 책을 쓴 분은 아멜리아 켈리라고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요크빌 대학교 상담교수이고 20년간 미술치료를 계속 해 오신 분이라서 미술치료 기법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. 크게는 세 챕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장 내 부부 사이, 연인 사이,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, 치료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.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단계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좀 골라서 보셔도 괜찮아요. 이 작가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2022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가스라이팅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어요. 2018년에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 201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 7가지가 있어요.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우선 부인입니다.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. 또 고의적인 무시. 너는 항상 그렇게 말을 두서없이 해. 너는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어. 이렇게 무시하거나 행동을 수정하려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. 경시. 너는 왜 그렇게 징징거려? 왜 그렇게 과장이 심해?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?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. 또 주의 전환. 너 어디서 그 얘기 들었다 그랬지?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한다고 들었었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반박. 난 너 기억력 믿을 수 없어. 너 기억력이 나쁘니까 내가 알려줄게.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죠. 편견은 너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? 또 책임 전가.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? 진짜로 잘못한 건 너잖아. 이제 7가지 어법은 가스라이팅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들어보니까 나도 쓰고 있는 표현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어본 표현 같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도 7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요. 첫 번째는 거짓말과 과장이에요.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어법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고 무조건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반복되는 행위가 2단계예요. 근데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위는 당연히 뒤따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3단계는 저항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.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이유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심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, 4번째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합니다.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건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렇게 하는 이유가 5단계가 상호 의존을 유도하는 거예요.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, 그래서 본인에게만 의존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. 6단계는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 라고 얘기하는데, 희망고문 우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학대
확대를 하는 어떤 사이클이다,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.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지배와 통제입니다. 결국에는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는 거죠. 또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내가 실제로 일단 자기 신뢰감이 상실된다, 나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, 두 번째는 정신건강을 침해한다. 당연히 피폐해지죠. 아까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했으니까요. 세 번째는 트라우마가 형성된다. 계속 이러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절 장애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사례들이 나와요. 부부 연인 사이에 가스라이팅도 나오고, 직장 내 공적인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합니다. 결국엔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까? 어떻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까?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혹은 연습하기라고 해서 내 상황에 좀 대입해보고 작성해보고 내 고통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연습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쭉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, 아, 내가 어떤 애착 형성을 했구나, 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구나, 내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좋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. 명상으로 자신감을 조금 키워보자, 자비로운 셀프 토크를 좀 해보자, 습관 형성 계획 세우기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 나가면서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, 긍정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매우 친숙했습니다. 여러분께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, 또 자신감을 좀 되찾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내 모습을 찾는 단계인데요.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. 브이로그 만들기도 있고요.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는 것도 있고, 요가 같은 것들은 자세도 그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이분이 이제 미술 치료하신 분이라서 미술 치료 방법도 나와 있고요. 감사일기 쓰는 거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, 얼마 전에 송혜교 배우도 나와서 5년 동안 감사일기 썼다고 하는데 매일 10가지 썼다고 하거든요. 이런 것처럼 사소하게 우리가 지내면서 참 이런 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것들, 나에게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3가지 정도 감사하는 거 노트, 일기장, 휴대폰 메모 등을 통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또 내면의 진실을 이끌어내는 내 이야기 말하기라는 게 있는데, 글쓰기를 하는 거죠.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 게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한테 맞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다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근데 누구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동등한 그런 인간으로서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,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고,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? 한 번쯤은 자각해 볼 수 있잖아요. 가스라이팅에서 회복하기. 뭐 꼭 가스라이팅 아니더라도 저는 이 책을 보셔도 좀 심리 성장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읽을 만한 책이 있으시면 소개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